TBS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모신 이분은요, 우리의 지성과 지적 소유, 이 모든 것들을 감성까지 호강시켜 주실 바로 그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턱관절 전문의 되시죠? 김영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뵈면은 항상 우리로부터 이렇게 젊은 혈기, 모든 것들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게 달달하신 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 전문의 되시는 박사님 모셨는데, 오늘 저희가 좀 다뤄야 될 주제 중에 한 가지가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말도 많이 쓰곤 하지만 아구, 그죠? 아귀, 아구. 뭐 영화에 보면 무슨 뭐 영화의 그 타짜인가 거기서 뭐 그 사람 이름 또한 아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문 용어로 이제 교합이라는 단어를 쓰곤 하는데, 이 교합과 턱관절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게요. 사실 결론은 제가 일전에 저희가 많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합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오클루전이라 그러거든요. 오클루전. 보통 치과에 가시면 다 그런 얘기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교합이라 그러면 함은 이 사람의 입을 보면 위 이빨이 있고 아랫니가 있잖아요. 위턱과 아래턱의 어떤 상관적인 관계. 위턱과 아래턱. 이왕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 좀 한번 좀 배워주실까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요 지금 보시면 윗니, 아랫니가 만나는 요 상관관계, 요거를 교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합이 치과에 가시면 교합이 맞아요, 아니면 교합이 틀려요, 교합이 너무 부정교합이에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결국 안 맞는다는 거는 서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이디란 이상적인 그런 위치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교과서에서 보던 치과 선생님들이 바라는 그런 교합이랑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으세요. 어디서부터 그게 발현된 겁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식습관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심미적인 목적도 있고요, 펑션적인 목적에서 가장 좋은 위치, 저희들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저희들은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특히 치과 선생님들이 보통 임플란트를 해서 없는 이빨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를 갈아서 크라운을 씌우거나, 항상 저희들은 아이디란 오클루전, 그러니까 교합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어떻게 직업병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아이디로 맞추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또 아이디란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이제 많거든요. 물론 그것은 yes and no,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에 대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요 모델 말고 딴 거 작은 거를 들고 왔거든요. 그걸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바로 예전에 봤던 요 교종할 때 쓰는 거네요. 요게 가장 아이디락에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아이디랑 교정이 바로 요 모양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준형이죠. 가장 보면 윗니가 아랫니를 다 덮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윗니가 다, 그러니까 윗니 사이즈가 더 커요, 아랫니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만나는 것이 우리들이 윗니와 아랫니가 정확히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윗니는 조금 바깥쪽으로, 그러네요. 아랫니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아웃사이드로 맞아요. 약간 비껴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 오클루전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뒷니 보시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요 가장 큰 이빨, 뒤에 퍼스트 몰라라고 하는데, 요 몰라와 아래 몰라의 릴레이션십이 윗니가 얘기하는 어금니? 그렇죠. 어금니가 보통 일반적인 아이디란 거는 아랫니가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 있고요. 윗니는 조금 뒤로 빠져 있고 거기 사이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아이디란 걸로 보고 있죠. 일반 뭐 아이들뿐만 아닌 성인들 기준에서 전체 10명 중에 이런 표준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가 되나요?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이디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과 의사들이 자꾸만 이걸 발현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배우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사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10에서 15%만 이런 아이디란 바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남들이 이제 동양 분들은 턱이 작다 보니까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또 그 유전의 뜰에서 얼굴형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거의 85%. 아이고. 예.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쵸. 잘못된 어떤 기형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아이디란 것을 많은 저희 턱관절에서는 아니면 일반 치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턱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턱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턱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보십시오. 이게 아이디라지 않지 않습니까?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요걸 아이디얼로 하려면 교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가 비어 있으면 거기가 아이디는 이빨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가 네. 없으니까 꼭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거나 물론 펑션 때문에 임플란트 하시거나 크라운 하시는 건 좋지만 네. 턱이 아프신데 이건 이가 없어서 턱관절이 온 겁니다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정을 요청을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많으신 저희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얼굴들은 그 유전적인 게 굉장히 많고요. 네. 이건 저희들이 클래스 1이라 그래요. 좀 클래스 너무 1. 예, 네. 너무 좀 깊게 들어서 일반화된 그런데 거. 네. 가장 좋은 거. 예, 예. 그다음에 클래스 2가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뒷바이시라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 턱이 작아서 턱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네, 좀 네.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뒷바이시 돼 있어서 네. 이게 턱은 얼굴은 이렇게 보면 약간 원숭이형이라 그러나 약간 좀 튀어나온 그런 형들. 예. 맞습니다.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 되고요. 클래스 3는 저희 보통 주걱턱이라 그러죠. 이게 완전히 반대로. 그게 뚜리? 예, 그 클래스 3.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클래스 2, 클래스 3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고 물론 세세하게 나누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 몇 퍼센트가 뭐 클래스 2고 클래스 3라는 그런 건 사람마다 인종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클래스 1이든 아이디란 포지션이든 클래스 2 뒷바이시가 있든 완전히 턱이 주걱턱으로 나와 있든 주걱턱이 있는 사람이 턱관절일 가능성이 약 한 1%에서 2% 정도 더 많고요. 가능성이. 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1% 2%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턱관절이랑 큰 상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갈래를 한번 조금 집중 설명이 필요한 거가 자, 이거를 계속 방치했을 때 오는 어떤 부작용. 예.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치료법들. 예. 자, 일단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 본인이 모르고 지낼 경우에. 예. 본인이 전혀 통증이 없다거나 그러시면 특별한 치료 대부분이 필요 없고요. 통증이 있습니까? 통증이 그렇죠. 없습니까? 턱관절은 아프다.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파요. 아파요. 예.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펑션적인 게 많진 않지만 작은 포션은 어떤 게 있냐면 턱이 이렇게 됐어. 주걱턱이에요. 네. 음식을 못 씹는 거예요. 파스타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고 이게 생기기를 서로 이렇게 어긋나니까. 예. 평생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파스타는 뭐 못 먹어.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으시면 저희는 치료 특별히 할 이유가 없고요. 근데 나는 이제 파스타를 한번 평생에 한 번 정도 먹고 싶다. 이러신 경우는 나도 정말 면을 잘 씹어 먹고 싶다. 이런 경우는 펑션적인 면에서 수술을 요구하거나 이건 정말 수술밖에 없거든요. 양악 수술, 예를 들어 반대쪽인 양악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교합을 제대로 맞추는 네. 그런 펑션적인 거는 is okay.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턱관절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오래 산다고 해서 턱관절 문제가 아주 심해지거나 뭐 특별히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우리 돼요. 뭐 옛날 그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 산골에 사시는 우리 예. 어르신들 보면은 실제 치아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같은 거 잘 드신 분들 그럼요. 계세요. 사람이 보통 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얼굴 변형에도 네. 맞거든요. 이가 있으면 음식을 씹을 때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가 썩거나 다 뽑히거나 그러시면 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바이시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이게 이가 없으면 이게 할 때 이게 뒤로 완전히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 보시면 입이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는 게 이게 이가 없으신 분들 틀니 빼고 나시면 이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데는 또 잘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한 예로서 턱관절은 교합이랑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저희 병원에 가장 큰 오해로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 문제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환자 한 분이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미국에 살고 계시다 잠깐 한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방문하셨는데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거기 가서 발견된 거군요. 예, 소화가 잘 안 돼서 이거 왜 자꾸 몸무게가 그냥 빠진대요. 10kg 정도 이상 빠지는데 물론 저희도 다이어트가 정말 저희 삶의 목표지만 또 그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지면은 굉장한 건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진다. 예, 갑자기 막 10파운드가 확 빠진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이나 여기 생각 않고 다른 거의 요인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신경과로 갔더니 신경내과에서는 이거는 아마 신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문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신경과의 전문의로 설 수 있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약을 주셨는데 이제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그게 이제 신경적으로 문제가 이제 됐는데 조금 또 미국에 오시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원에 가셨죠. 근데 한의원에 갔더니 그때 이제 그 환자분은 교정을 하고 계신데 그분한테 이 교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바이이 지금 안 맞지 않느냐, 이게 교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교합기를 빼고 교합을 먼저 조정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다 끝나야 소화가 잘 될 것이고 소화가 잘 되면 이제 그제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셔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메일로 날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정말 턱이 아프지는 않는데 내가 소화 불량 때문에 턱관절을 치료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박사님한테. 예. 그리고 제 남편분도 미국에 계신 남편분이 또 전화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게 가이드를 주셨습니까? 예. 일단 소화 문제가 제게 있지만 물론 펑션적으로 턱이 너무 아프거나 음식이 제대로 안 맞아서 소화를 못 시키고 꿀꺽꿀꺽 삼켜서 소화가 안 된다면 음식을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교합을 바꾸거나 좀 잘 씹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슬러시 마시든지 좀 갈아서 드시는지 식으로 하면 되지만 턱 전혀 문제 없고 씹는 거는 한쪽만 다 교정하는 과정에서 한쪽만 닿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그럭저럭 잘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턱관절을 치료한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경내과에서 처방한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정말 교합이라는 것이 정말 교합이 안 좋다고 해서 소화 불량이 막 다 생기거나 정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대상의 전문의를 만나는 거에 따라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정확히 주시든 또는 그건 맞아요. 안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신조어도 있잖아요. 뭐 오따쿠인가요? 그거가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따쿠? 그러니까 저희는 오덕후, 요새 한국에서는 오덕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일본 오타쿠 같은 거, 이제 일본에 문제가 됐던. 그래서 가끔 어떤 병인가? 그러니까 정신병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맞아요. 집에서 안 나오는 대인기피증. 그래서 그것도 이거하고 상관관계 있나요? 만약에 소화가 안 되고 턱이 계속 아프고 만성적으로 하시고 모든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의사 선생님도 수십 명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환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셔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시는 완전히 대인 기피증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또 그 자체만으로 또 불편함을 만들거든요. 우울증 생기면 온몸이 아프시거든요. 잠도 못 자고 그러신 분이 있나 하면 극단적으로 또 너무 밝아주세요. 나는 뭐 괜찮아. 나는 항상 턱관절이라든지 그런 아픈 거를 안고 살고 있지만 나는 잘 견딜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으세요. 극과 극이에요. 이러신 분은 반대적으로 너무 우울한 사람들, 오타쿠처럼 너무 우울한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밝은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블레임되면서 확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 노크를 했을 때 박사님께서 치료하는 방법, 또 뭐 심리적인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신 분들은 치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가신 분들은 벌써 마음 자체가 모든 거를 블레임을 그쪽으로 모두 걸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게 후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인 저희 삶에서도 그때 뭐 잘못하신 분들은 네. 왜 그때 내가 그걸 해서,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서, 내가 왜 그때 뭐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 와서 내가 잘 있다가, 예.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겪고 넘어가셔야 되지만 그거에서 빠져버리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은 그때지만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그거를 포기하시고 지금부터는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과정을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박사님 뵈면은요. 예. 심리학 치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저번에 말씀드린 턱관절에서는 그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칼로지스트들이 있어서 저희도 물론 강연 듣지만 물론 사이칼로지스트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거에 많이 하지만 저희는 정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관이 정말 심리적과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얼마큼 모든 몸으로 그 미칠 수 있는지는 저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치료 기간 과정이나 예. 기간 또는 비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당연히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예. 근데 참 그거 저도 딜레마인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또 고친다고 하면서 또 비용을 또 막 하면은 환자분들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렇게 거기에 또 울증 예. 떨릴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은 또 마지막 믿고 가셨는데 나한테 돈을 더큰 예, 짐을 맞아요. 주시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다 믿지를 않으세요. 과연 이 닥터 김이 이렇게 좀 보면 좀 약간 어려 보이는데 이 사람을 내가 믿어서 내가 과연 돈을 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여태까지 본 뭐 10명이면 10명의 모든 점잖고 좀 여유도 있으시고 좋게 보는 그러신 분들의 의견을 다 접고 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 마음이 항상 있으세요. 그게 정말 저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거를 깨고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나아지려고 한다면 뭔가 드라마티컬리 제가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미를 보이시는 분은 이제 저랑 인간관계가 되면 이제 믿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초반에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반에 결정을 딱 내리세요. 한두 번 딱 만났는데 저 사람 아니야 그럼 나는 끝. 더 안 보시고 저 사람 똑같아. 멘탈적인 불신을 이미 안고 가신 분들이 그럼요.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힘들어서 제가 뭐라고 획일화된 그런 치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것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하여튼 이런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인슈런스 보험 같은 혜택 어떤 그런 창구가 있나요? 보통 메디케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냥 봐드리고요. 그건 어차피 제가 받는 인슈런스예요. 그건 정당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캐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거나 그러시면 일단 좀 한국 분들은 그런 얘기 잘 하기 싫어하시지만 물론 아주머니들은 얘기 잘하세요. 무조건 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거만 아니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우리 TV 생활백과를 통해서 우리 김영태 박사님을 늘 뵈셨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하고 비슷한 감정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분 소개할 때 어떤 그 마음과 감성에 호강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조차 박사님께 좀 이렇게 내려놓고 얘기하게 되면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문제보다 다른 잘못된 상식을 갖고 거기를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제가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을 오픈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willing to 정말 도와드릴 의지예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제 주제가 이 교합, 예. 턱관절에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제시했는데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박사님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 관과할 수 없는 질병이거든요. 예. 결국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인 부분, 예. 옷
오타쿠. 오타쿠까지 그죠? 예. 사람의 기피하면서까지 대인 기피증까지 걸릴 수 있는 정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빨리 전문가를 통해서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TV 생활백과 시청자분 중에서 혹시 이러한 부분의 원인 규명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김영태 박사님이 항상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 병원 위치 한번 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림픽이랑 벌몬 그 바로 다음 길에 멜로라는 길이 있어요. 네. 그 멜로에 보면 LA 전문의 병원이라 그래서 그 병원이 한 8개 정도 모여 있거든요. 뭐 네. 산부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거기 2층 건물이고요. 네. 뉴서울 호텔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자막에 네. 우리 박사님과 늘 뵐 수 있는 연락처나가고요. 우리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네. 우리 항상 이제 그 주제는 네. 그 대상은 우리가 예외하지 않고 항상 네. 만들고 있지만 네. 결혼을 앞둔 네. 아까 이 부교합으로 인해서 네. 뭐 신랑분이나 또는 신부한테 내가 좀 잘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팁들. 일반적으로 그 유전적으로 얼굴들은 다 닮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앞두시거나 좀 더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턱관절 이상의 턱 근육이 벌쾌하다 그러면 일단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치료를 통해서 또 그런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임시적으로 이런 어떤 그 장비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보톡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보톡스는 주 목적은 치료 목적이지만 그 사이드 이펙트로 이제 얼굴이 좀 가름해진다는 효과. 만약 가름해지는 것이 심리적으로 본인이 좋게 본다면 그것이 뭐 꼭 그 치료 목적도 당연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얼굴이 가름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교정 치료로 해서 또 이뻐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톡스라든지 그런 청으로 근육을 컨트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친그래프트라든지 간단한 그 수술, 그 플라스틱 설전들이 수술에 의해서 더 이뻐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지금 모든 경우의 수는 박사님을 통해서 다 핸들링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일단 오시면 저희는 이제 교통정리처럼 보내드릴 수 있죠. 이쪽에서. 오늘 좀 멋진 말씀하시는 교통 이해 교통 전문의 그죠? 부교합. 네, 그런 거 아이디어 드릴 수 있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 정도는 제가 그냥 받으려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턱이라든지 교합이라든지 하여튼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네.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몇 분의 오따구 되시는 분들은요. 네. 집에서 방에서 그냥 쿡 박혀 있지 마시고요. 우리 오따구 분들 풀어줄 수 있는 김영태 박사님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노크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와 재미난 그 인포메이션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늘 뵈면은 항상 달달하시고 눈호강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그다음에 건강한 정보를 주시는 김영태 박사님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예. 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